경고문.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귀차니즘, 왕따,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대인 기피, 가정 불화, 발육 부진, 기타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잠시 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유나의 그 말이 더 당당해졌다. 5가지 한약 성분이 들어간 예지미인 때문이죠. 5가지 한약 성분이 냄새 걱정을 없앴다. 예지미인을 하면 첫날부터 끝까지 자신있게. 예지미인. 유나도 예지미인. 만원 버스를 탄 20분 동안 이현 씨는 숨소리를 듣습니다. 김민 씨는 공지영의 즐거운 나의 집을 듣습니다. 읽기 어려울 땐 별별 오디오 메이드 누르고 오디오북. 누군가의 교양. 그 남자 선수였어. 쓸 카드를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남다른 품격을 원할 땐 신한 플래티늄 카드가 할게요. 남자다운 스타일은 신한 2030 카드요. 멋지게 드라이브 할 땐 신한 비플러스 카드요. 신한 카드로 산수는 다 신한이야. 신한 카드. 상준 씨 부부가 새 집에 가족들을 초대했네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마냥 대견해 하시고 아내는 다 남편 덕이라며 슬쩍 띄워주네요. 두 분 진짜 애쓰셨어요. 제가 봐도 부러운 상준 씨 부부 집은 레미안입니다. 집으로 간다 레미안. 마몽드 봄의 꽃사랑 이야기 소명짓고 보송보송한 솜털 사이로 봄처녀인 양 꽃망울을 키운다 붙여진 이름 소명짓고 눈으로 만져도 보들보들한 피부 당신께 드리고픈 마몽드의 봄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꽃과 여자를 활짝 피우는 마몽드. 냉면을 산업화했습니다. 둥지냉면, 둥지 물냉면, 둥지 비빔냉면. 웰빙 시대 언제 어디서나 둥지냉면. 둥지요 둥지. 둥지냉면이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한국인의 초고속 인터넷은 빛처럼 빠른 100메가급 스피드 하나 포스 광내. 갈문이 1600-8000번. Do it now. 하나로텔레콤. 오늘의 첫 사연은 촛불 시위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칭한 언니,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리코 마녀가 보낸 글이에요. 광우병, 소고기 협상, 촛불 시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쪽 관련 이야기야. 지겨운 식구들은 고백 플리즈. 무엇부터 써야 하나. 그냥 그동안 우려했던 일들이 그래도 설마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무서워졌달까. 내 생각 내 마음 주절거릴 곳이 구스밖에 없어서 여기에 짓거리게 됐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본론. 촛불 집회가 거리 시위로 변했다. 그리고 경찰은 드디어 강제 진압을 시작했다. 소고기 문제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 그래, 한쪽에서 말하는 괴담에 과도하게 겁먹은 사람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다. 시작은 소문으로 했고 소문이기에 빠르게 그리고 넓게 퍼졌다. IT 강국의 강점을 사용해서. 그런데 그 IT 강국의 강점은 소문이 아닌 사실도 빠르게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고 이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은 빠르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판단해 나갔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얼마나 졸속적인 협상이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젠 광우병에 대한 걱정과 함께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해버린 정부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고기 수입을 촉매로 해서 그동안 쌓였던 불신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교육정책 등등등등.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다.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겁이 났나 보다. 해가 진 이후의 시위는 불법이라며 해산을 종용했다. 주동자 처벌이라는 협박도 함께. 덕분에 촛불문화제라는 말이 생겨버렸다. 춤과 노래를 곁들여 유례없이 밝고 흥겨운 시위가 시작되었다. 1회, 2회가 지나고 그 횟수가 2자리를 넘어섰다. 그동안 모였던 사람들은 수만을 훌쩍 넘길 듯하다. 청문회를 지나 장관고시가 미뤄지는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앵무새처럼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정부와 좌파의 선동이라는 일부 언론은 촛불 집회를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철없는 10대들의 놀이, 우매한 민중들의 휩쓸림 정도로 취급해버렸다. 추가 협정이란 이름의 서한 교환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그들. 차라리 그때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지도, 적어도 소고기 협상 하나의 문제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소고기 협상을 촉매로 다른 불만들도 함께 터져나온 것이지만 그때쯤 소고기 재협상을 했다면 아마 대다수의 여론을 잠재우는 게 가능했을 거라고 본다. 지금은 소고기 협상 무효화를 외치면서 사람들은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섬기는지 너무도 잘 알아버렸다. 대중을 위해 펜을 들어야 할 언론이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너무 잘 보아버렸다. 16번, 수만 명이 모여 촛불 집회를 해도 그저 무시하고 강행하고 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걸 막을 힘이 없는 무능한 야당도 잘 지켜보았다. 촛불 집회가 거듭될수록 정부가 그것을 무시할수록 멀리서 지켜보는 나는 불안해졌다.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닐까? 초등학교 때 거리에서 보았던 전경들과 커다란 버스들, 그리고 최루탄의 냄새가 새삼스레 떠올랐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촛불 집회가 거리 시위로 변했다. 그리고 경찰은 드디어 강제 진압을 시작했다. 거리를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당시 도로를 이용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간 그 마음이 너무도 저릿하게 와닿아 잘못됐어 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한 곳에 모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집회의 한계를 너무 뼈저리게 느껴버렸다. 구체적인 대책 따위는 없다. 미안하지만 수입한다. 그것이 입장이다. 무시하겠다는 뜻이다. 몇만 명이 모이든. 이제 평범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시위 진압 장면을 보았다. 내 초등학교의 기억과 같은 점은 전경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대처 방식이었다. 내 초등학교의 기억과 다른 점은 진압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도 화염병도 없었다. 작은 촛불만이 일렁이고 있었다. 대부분 대학생 그리고 남자들이던 그때와는 달리 여자들도 많이 보였다. 아이를 들쳐매고 온 아줌마에 장애인들,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까지.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니 인터넷 동영상들로 본 것뿐이지만 그들이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것은 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돌 한 개도 집어들지 않았다는 것도. 거리 시위로 변해버렸지만 다행히 아직 비폭력 평화 시위에 대한 신념은 버리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진압하는 경찰을 보면서 나는 또다시 두려워졌다. 워낙 발끈 잘하는 한국인이니까. 두렵다. 저 손에 들린 촛불이 화염병으로 변하지 않을까. 또다시 그 비극을 반복하게 되는 게 아닐까. 누군가 그 속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고 열사라는 호칭 이후에 돌아오는 것은 슬픔뿐인,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해봐야 아마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내 기우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는 언니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이유는 망쳐놓은 나라에 돌아가기 싫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공기업 다 민영화되고 먹을 거 하나 안심하고 먹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또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나게 될 내 아이는 무슨 죄냐고. 비싼 외화 들여 열심히 공부하고 현역으로 꽤나 괜찮은 커리어까지 쌓은 나름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귀국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연봉 문제도 직업 환경 문제도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불안해서라니 참 씁쓸해진다. 해처리 핵조준 고스트는요, 지금까지 88만원 세대 어쩌고 하던 젊은 층들이 이렇게 뭉친 걸 보니 피가 끓더구만.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런 진지한 글의 와중에서 싱크라테스는 영주권 신청도 어려워졌을 걸 미국 영주권보다 호주나 영국 아일랜드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쓰였습니다. 예. 분위기 파악 잘 안 하고 얘기하다가 중간에 심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덧붙이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글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많이 녹아 있는 것 같고, 단지 이 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방송에서 한쪽 의견을 일방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글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 sbs.co.kr 사이트에 고스트스테이션.net 사이트에 이쪽 얘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정부 옹호하는 얘기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 그래서 양쪽 얘기를 공평하게 하지 못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방송으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걱정하시다시피 그 촛불 시위가 강목으로 변하고 화염병으로 변하고 그런 일은 이제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때가 한참이 지나가서 단지 이제 그런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국민을 무지몽매한 계몽의 대상으로 보다가 큰코 맞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원래 그 백성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라고 그러네요. 그 백성은 인민, 민중, 국민, 시민 이런 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자로 요 백성만. 우리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백성은 옛날에 왕이 다스리고 양반들이 거들먹거리던 시대에 통치의 대상으로서 교화되어야 할 무지몽매한 집단, 어리석은 집단, 나란 말씀이 중귀에 달아 어린 백휘정이라고 할 때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할 때 정말로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한테 백성들이 다 어리석어서 내가 좀 가르쳐야겠으니 글을 만들었다. 사실 따져보면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근데 아직도 뭐랄까 이 국민들을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뭐라 그럴까 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광우병에 대한 과장된 공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쫄아들거나 겁을 먹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이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다 그 공포에 질려서 지금 사실 정황을 전부 잘못 파악해가지고서 헛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과장이 어느 정도 과장이고, 그리고 그런 과장이 생겨나기까지 왜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좀 곤란하죠. 이런 얘기하고 나면 왠지 노래는 소라소라 푸르는 소라가 어울릴 것 같은, MC 스나이퍼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다시 한번 노래 보내드리면서 제 얘기는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별로 자기 얘기가 쓸 때가 있고 할 때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다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고, 이럴 때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부품과 식탁보라는 동화책 알아? 부품과 식탁보? 알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일단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촛불 시위들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나 어릴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 때는 아마 90년대 초였을 거야. 그때 나는 유치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맨날 엄마가 데려다 주시다가 그날은 처음으로 나 혼자 유치원을 가게 된 날이었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유독 호기심과 감수성이 풍부했던 나는 엄마와 빠빠이 인사를 하고 유치원으로 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눈을 팔다가 길가에 떨어진 뭔가를 발견하고 말았어. 그건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줌의 새하얗고 고운 가루였지. 난 그 가루 앞에 주저앉았어. 그 무렵 나는 부품과 식탁보라는 동화를 완전 감명 깊게 읽은 지 얼마 안 됐었어. 혹시 그 동화를 모를까봐 잠깐 줄거리를 말하자면 병든 엄마를 모시던 가난한 소년이 어느 겨울에 창고에서 밀가루를 퍼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밀가루를 다 날려버린 거야. 몇 번 그러다 보니 이 소년이 화가 나서 부품을 찾아가서 따졌더니 부품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그 선물에 관련돼서 여러 에피소드가 생겨. 그러다가 결국 소년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산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내가 이 흰가루를 바로 그 밀가루로 착각한 거야.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건 혹시 부품이 날려버린 소년의 밀가루가 아닐까? 가로 열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목소리. 식구들이 연기를 요구할 때 피곤하더라, 난 정말. 이건 혹시 부품이 날려버린 소년의 밀가루가 아닐까? 밀가루가 날고 날아서 이것까지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한 나는 그 가루를 손으로 쥐었다 폈다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 고운 가루의 감촉이 너무 좋았지. 근데 점점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간지러운 정도였는데 점점 쓰려오는 거야. 당황한 나는 손으로 눈을 비볐지. 뭔지 알았다. 그때 뻥 터지듯이 아픔이 밀려왔지. 내가 살아온 6년 동안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깔이 뽑히는 듯한 아픔에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눈을 비벼댔어. 부품이 날려버린 소년의 밀가루와 깔은 너무 대조되는 단어예요. 그럴수록 아픔은 더해만 갔지.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잘 가고 있나 멀리서 지켜보던 엄마가 내가 우니까 당황해서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날 업고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눈을 물로 씻어주었지. 씻어도 아픔은 사라지지가 않더라. 알고 보니 그 마성의 가루는 정체가 바로 최루탄 가루였어. 그 당시 집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데모가 종종 있었거든. 그때 떨어진 최루탄 가루를 내가 만진 거야. 그 가루 만진 손으로 눈을 비볐으니 가루가 눈으로 아주 쏙쏙 스며들었겠지. 나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눈알이 아려와. 마무리는 부품의 선물로 부자가 된 소년이. 이제 사람들이 그럴 일이 있을까요? 최루탄 가루 길바닥에 허옇게 뿌려진 거 만지다가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을래나 몰라. 이것도 익숙해지면 점점 익숙해져서요. 저희 때는 캠퍼스 전체에 하얀색으로 완전히 눈밭처럼 덮여가지고서 그 꼴 보고서 이렇게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이런 노래 데모가 중간에 부르고 막 그랬어요. 허옇게 전편 덮여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흰 색깔이 꽤 예쁜 편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그거 볼 일 좀 없어져야죠. 그 루머들이 많죠, 루머들이. 한국 최루탄이 세계 최강이라는. 그리고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 최루탄 수입하러 왔다가 우리나라 최루탄을 보고서
어떻게 사람한테, 그것도 자기 나라 국민한테 이런 걸 쏠 수 있냐 그러면서 수입 안 하고 갔다라는 그런 루머서부터 우리나라 체류탄 아주 독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혈액형별 성격 유형 논란이 기사로 나왔길래 댓글을 읽다가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쓰레기인 이유라고 하면서 누가 쓴 글인데 매우 좋은 것 같아서 제티가 글을 퍼왔습니다. 근데 참고로 붙어져 있는 혈액형 성격 유형 가설의 유래와 역사, 이거를 먼저 읽고 이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쓰레기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순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1. 제국주의 시대 유럽의 우생학. 유럽에는 A형과 O형이 많고 아시아에는 B형과 AB형이 많은 것에 차단, A형과 O형은 우월한 종자이고 B형과 AB형은 열등한 종자라는 억지 이론을 만들기 시작. 2. 그 후 나치 독일의 대량 학살의 뒷받침이 되어 나치 독일에 의해 유대인 등 대학살의 근거로 사용됨. 3. 일본의 사이비 과학, 뒷받침되는 증거가 전혀 없어 유럽에서 폐기된 가설을 후루카와 등 일본의 엉터리 과학자들이 들여와 나름 살을 붙여서 퍼뜨리기 시작. 그저 뭐 조사한 대상 인원이 300명이었다고 하던가요. 4. 한국의 월드. 쓰레기 정보라 할지라도 재미만 있으면 널리 퍼지는 인터넷 특성상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반박이 나와 있는 혈액형 성격 유형 가설도 암처럼 퍼져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음. 이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사실 파고 들어가면 어머 소심한 A형 그럴 줄 알았어. 푸아냐 너 B형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고 지금은 우리가 뭐 우생학적인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뭐 어떻게 하지는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혈액형별 성격 이론이라든가 이런 편견 덩어리인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 계속 살려놨다가는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해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이런 데다가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부끄럽게도 전라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못살게 굴었듯이 또 뭐 누구누구 차별하고 누구누구 못살게 굴고 누구누구는 뭐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코에 걸면 코걸이 뭐 눈에 걸면 눈걸이 있냐? 괴롭히듯이 그렇게 쓸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라도 중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걔는 소심한 A형, 그건 저희 편견이고 사람을 어떻게 거기에 맞출 재단을 할 수가 있냐. 프로크라테스의 침대라고 하던가요? 프로라르테크블라라스의 침대인가요? 플라타나스의 침대인가? 하여간 이 네 가지 혈액형 유형에 맞춰서 사람들 머리 잘라내고 발 잘라내고 팔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남는 거 뽑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식하고 남한테 폐되는 짓이고 나쁜 짓인데 깔깔깔깔 웃으면서 미팅 석상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쓰레기인 이유, 확증 편향, 자신의 신념을 확증해 주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거나 찾는 경향, 반대로 자기의 신념에 반하는 것은 무시하거나 덜 찾는 경향.
소심한 사람에게 혈액형을 물어봐서 A형이 아니라고 하면은 A형은 아니구나. 만약 A형이라고 하면 호들갑을 떨면서 맞지 A형이 그렇댔어 거봐 A형이 이렇다니까 그렇지. 그런 다음에 다시 소심한 사람한테 혈액형 또 물어봐서 A형이지 그런데 O형인데? 그렇구나. 자, 이러는 것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싶어 하는. 이 반엄 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기는 경향. 예를 들면 당신은 대체로 싸움을 싫어하지만 때로는 강하게 나갈 때도 있다와 같은 뻔한 소리를 자기의 성격이라고 믿는 거. 누구나 그렇지. 대체로 싸움을 싫어하지만 때로는 강하게 나갈 때도 있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자아 피드백 외부의 존성.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외부의 원천으로부터 자아에 대한 재료를 찾으려는 경향. 나 소심한 A형.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난 삐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 실행적 예언. 자신에 대해 특정한 기대를 갖게 되면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행동을 그러한 단서에 맞게 바꿔가는 경향. 예, 별자리 운세에 나온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말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 실제로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 예. 그러면서 괜히 길 가다가 저쪽 편 버스에 동창 하나 타고 가는 거 봤는데 괜히 마음 설레설레 하면서 이걸 얘기한 거였나. 예. 괜히 집에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오늘 보너스 날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얘기한 거였나. 이건 가 저건 가 이러면서 다니게 되는 거. 사람이 객관적 정보로 판단하고 자기의 신념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노예가 돼요. 노예. 저 혈액형 구별 저것도 노예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일단 걸신 들린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얘기 한마디 하게 됐는데 정말 한두 마디, 두 마디도 아니야. 한두 마디도 아니야. 정말 딱 한마디 얘기 들어본 다음에 실례잖아. 사람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고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통성명이나 해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야 그랬잖냐?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B형이죠. 제일 싫어. 제일 재수없어. 진짜. 양송이 무슨 형? 네가 O형이라고?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재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미니 무슨 형? 넌 A형일 것 같았어.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승은 B형. O형이라고? 예,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저보고 혈액형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혈액형 이미 물어볼 때부터 그 얘기는 저기 성격 까탈스러운데 혹시 혈액형이 뭐예요? 앞에 앞문장을 소거하고 물어보는 거거든. 저기 혈액형 뭐예요? 라는 질문에서 나는 앞문장이 소거돼 있어. 저기요 성격 좀 같으신데요. 혈액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남들이 다 AB라고 생각하는 O형이요. 이게 저는 그냥 정해져 있는 대답이에요. 남들이 다 AB라고 생각하는 O형. AB 같다, AB. 그러면서 가까이서 오래 지내고, 오래된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은 전형적인 O형이야. 하여튼 같이 지내보면 O형이야. 뭐 이러는데, 뭔 소리.
그러면 만났을 때는 AB형이었다가 차츰차츰 지나고 나면 O형으로 혈액형이 변화하남? 아니면 O형인데 만나서 초창기 사람들에게는 AB형 스타일로 대응하다가 나중에 본인은 혈액형을 찾남? 그러나 나중에 헤어질 때는 B형으로 변하나 보지? 그 다음에 헤어지고 혼자 남아있을 땐 A형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디지? 페루인가? 칠레인가? 거기서는 전 주민의 98%가 B형인가 그렇던데. 네, 전 민족의 98%가 B형인가 O형인가 그래. 하여간 한 가지 혈액형이었어. 까먹긴 했는데, 그걸 보고서, 아유,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 나라는 전 국민이 성격이 다 똑같단 말인가. 근데, 그 혈액형 같은 경우에, 약간 애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너 A형이지. 에이, 쟤는 B형이라서. 아우, 하여간 난 이제 B형 안 사겨. 이제 난 B형 안 사겨. 뭐 이런 약간의 애교를 담아서 주로 연애 궁합 쪽에다가 많이 맞춰보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폭력이라는 인식을 잘 안 하고 그리고 험상궂은 얘기를 잘 안 하고 뭐 혈액형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혈액형으로 남을 재단하는 짓은 엄연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함부로 선입견을 심어주고 어떠한 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말로서 자신을 입증하기 이전에 모든 주위 집단에다가 쟤는 A병이야, 쟤는 A병이야, 쟤는 A병이야, 쟤는 A병이야, 쟤는 A병이야, 쟤는 A병이야 라고 쫙 선입견을 심어놓으면 그 사람은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무시무시한 폭력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런 혈액형별 성격 분류를 따르지 않고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저기 그거 분류 안 맞는데 쓰지 마. 그거 쓰지 마세요. 저기 혈액형 분류 그거 나쁜 거래요. 라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계몽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내 앞에서 혈액형 얘기 꺼내지 마라. 나 그 얘기 안 좋아하거든. 제가 주로 무슨 뭐 형들이나 선배들 있을 경우 아니면 아예 이렇게 얘기를 봉쇄해버리거든요. 나 그 얘기 안 좋아하는데 하지 말지. 그래서 윙크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 혈액형 얘기도 폭력이야. 우리 그러지 말자. 뭐 이러면서 잘난 척. 예. 그 뒤에 바로 5분 뒤에 네가 B형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섞여있는 나. 정말이야. 같이 지내보면 나는 O형이라니까. 이러고 있는 나. 진짜 이건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대대적으로 계몽운동을 펼치기 전에는 우리 곳에서 이거나 한번 해볼까요? 예. 혈액형 분류 폐기운동? 아니다. 혈액형별 성격 분류 폐기운동 이나 해볼까나.
들으신 노래는 시베리안 스키의 As a Fickle Cat, Dear Cloud의 그럴 수만 있다면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FM 103.5 AM 792MHz 고스트스테이션.net, 고스트스테이션.co.kr, sbs.co.kr의 고스트스테이션 게시판, 그리고 고릴라디오 등등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 고스트스테이션입니다. 여기저기서 찾은 고스 식구들, 나는 대학교 2학년 여대생인 식구야. 반가워요 식구들. 그나저나 내가 수학교육과를 다니고 있어서 요새 고3 수학생을 과외시켜주고 있는데 말이지. 어제 일이었어. 회상 모드. 회상 모드면 이렇게 안개처럼 물결 이렇게 흔들리면서 화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걔 집에서 둘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잠시 잡담을 나눴거든. 세상에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서 고스를 듣는다는 거야. 뭔가 우리 둘은 비슷하다,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고스 식구일지 누가 알았겠냐고 생생하게 기억하더군. 움베로 파르가스 리코타시움. 그리고 내가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인데 시나린고라고 일본의 도쿄지엔이라는 그룹의 보컬을 맡은 여자 가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거든. 근데 내 주위에는 그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나린고가 안 유명해요? 세상에 그 채팅창에서 그녀를 안다는 사람을 본 거야. 난 정말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 근데 고스 식구였어. 이건 뭐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더만 내가 하는 거 그 사람도 거의 다 하더만. 여하튼 반가웠어. 그 채팅창에 식구들이 꽤 되더라고. 그리고 덤으로 내가 인터넷 방송을 좀 하는데 거기 오는 시청자들도 고스 식구가 꽤 되더라. 생활 속에서 찾은 고스 식구들 때문에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고 한 번 더 살펴보는 세심함까지 가지게 된 것 같아. 식구들의 힘은 정말 대단해. 룬지누스가요. 내 마왕이 어디서 식구 알아봐도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협회 이사, 우리 반에는 고스 식구가 7명 정도 있어. 그리고 다른 반엔 2-3명끼리 있고 다 끼리끼리 놀아. 소스맛 칠리, 내 주위엔 고스 식구 아무도 없는데 없는 게 좋은 건가? 마왕은 마무리가가 소스맛 칠리 없는 게 좋아. 마왕 허파 속 담배 연기. 근데 막상 식구를 보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게 돼. 어디 가서 고스 식구들끼리 반가운 척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괜찮은데 함부로 고스 식구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스 식구가 아닐 것이 분명한 사람들한테까지 나 고스 식구다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에서 암약하다가 결정타를 터트릴 때 한꺼번에. 그날이 언제 오냐고는? 그건 모르겠고 우리는 한꺼번에. 플라스틱 피플의 공항 남녀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로 넘어갑니다.
들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행복 주파수 103.5 SBS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아침 6시 5분 세상을 여는 모든 소식 정성문의 섹션 라디오. 아침 7시 10분 본격 시사의 핵심 백지연의 SBS 전망대. 우리보다 찰떡궁합은 없다. 낮 12시 20분 김지영 남성진의 좋아. 지루한 퇴근길을 확 바꿔드립니다. 저녁 6시 20분 허참 김주희의 즐거운 저녁길. 우리 집에 놀러오세요. 매일 밤 8시 30분 이봉원 박미선의 우리 집 라디오. 낭만과 감성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밤 10시 5분 최백호의 낭만시대. 마왕이 돌아왔다. 밤 12시 5분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대한민국 라디오의 중심 103.5 SBS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정치 바랍니다. 작고 여린 빈손일지라도 거칠고 소박한 빈손일지라도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 당신의 빈손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AM 792kHz, FM 103.5MHz, SBS 라디오입니다. HLSQ. 따라올 수 없는 성능과 품격. 제네시스가 지금 이 시각에도 독일 명차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더 다이내믹 럭셔리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마몽드 봄의 꽃사랑 이야기 서명직구. 보송보송한 솜털 사이로 봄처녀인 양 꽃망울을 틔운다 붙여진 이름 소명직구. 눈으로 만져도 보들보들한 피부. 당신께 드리고픈 마몽드의 봄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꽃과 여자를 활짝 피우는 마몽드.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에티가 특집 요청 고고싱이 됩니다. 특집 드림 티어터. 우리들의 영웅 드림 티어터 특집을 해줘. 24분 정도는 한 번에 차 마시며 쉴 수 있을 겨. 아이디 문일고가 드림 티어터 깍 마이크 포트노이 존명 네, 이런 글을 달아놨고요. 7흑의 천국이 판테라 고고싱 판테라. 뱃살의 물결이 메트로폴리스 파트 1 신청했다가 엄청 쪼크먹은 기억이 크크크. 왓츠디스가 아니다 나의 영웅 RATM이 적격이다. 그 중에서도 밤 트랙을 방송해줬으면 하는 소망이 체계봐라 라는 글을 남겨놨습니다. 예. 겉도는 마녀가 드림티어터 좋다. 마음은 귀여워도 드림티어터. 예. 드림티어터 특집을 요청해 오신 분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근데 드림티어터는 사실 현재 진행형 이벤트고 뭐 역사를 정리하거나 뭐 어차피 그럴 게 없어요. 그냥 앨범 들어보면 다 연주 잘하고 뭐 좀 그런 그 메트로폴리스 파트 1 나오던 이미지스 앤 월스인가요? 그 앨범이? 그 앨범 나올 때 진짜 저 떠오르는 용의 기세로 떠올랐는데 그때 떠오르던 기세에 비해서는 현재는 그만큼 잘 나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그런 뭐랄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죠? 그때 떠오르는 기세로 봤었으면 지금 쫙 쓸어버리고 한바탕 그림 다 정리한 다음에 21세기에는 이 정도는 연주를 해야 락이라고 한다 얘들아. 전부 다 기타 내려놔라. 거기 기타 놔.
거기 코드 3개밖에 모르는 놈, 기타 내려놓으라고. 이렇게 됐어야 맞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드림시어터 아는 사람이 드물고요. 아는 사람도 그, 어나더 데이, 그 발라드 히트곡 하나 가지고 그냥 드림시어터 아는 경우가 많고, 일본에서의 정말 독보적인 인기, 그리고 유럽에서의 만만치 않은 그런 토양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참 생각만큼 안 돼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랜만에 메트로폴리스 듣죠? 메트로폴리스하고 어나더 데이를 연달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림시어터의 노래를 두 곡 들어봤습니다. 드림시어터 특집을 1시간 동안, 뭐 하는 것도 괜찮고, 드림시어터 노래를 1시간 동안 쭉 듣는 것도 괜찮은데, 왜 드림시어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 게 아닌지, 또 전 세계에서 왜 한국만큼 이 팀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음악을 좀 더 폭넓게 들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이거랑 부딪혀요. 드림시어터는 굉장히 지적이에요. 굉장히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재즈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고난도 묘기의 연주들을 펼칩니다. 근데 사실 락은 그게 없어도 충분한 음악이거든요. 이번에 아이언맨 보셨어요? 영화? 예, 처음에 AC/DC 백인 블랙으로 시작하죠. 찐, 찌리진, 찌리진, 오가고아가오, 찐, 찌리진, 찌리진. 뭐 있습니까? 지젠, 백인 블랙! 뭐 있어요? 그 AC/DC가 락에서 이룬 엄청난 업적이라든가 그 위치에 비해서 드림시어터의 팬으로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드림시어터는 그 근처에는 못 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위상면으로 볼 때는. 그게 후발 밴드라서 불리한 그런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드림시어터 스타일의 이 프로그레시브 메탈 연주는 락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다라는 겁니다. 락의 본질은 노동자 베이스의 음악이고 단순하고 무지무식하고 남성적이고 마초예요. 마초. 예. 그러니까 마초여야 해요. 마치 여성들이 껴들 세계는 없다는 듯 그 잘난 척 거대한 건들대고 있는 그런 세계거든요. 락의 세계라는 게. 아이언맨 마지막에 마무리 지을 때 나오는 그 블랙사바스의 아이언맨 이게 음악이냐고. 이게 음악이니? 이게 동요야? 동요니? 뭐 하는 거니? 말하자면 락은 어른들의 동요예요. 어른들이 팅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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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 스타 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예, 좀 그렇잖아요. 띵띵 디링딩 디리디리리링 디링딩 이거 하고 따라리리리리링 어느 쪽이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예, 반짝반짝 작은 별이 더 복잡합니다. 그 심지어는 모차르트예요. 근데 이 디링 이 단순한 세계 여기를 벗어나면 락 팬들의 본질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세력 집단의 지지를 얻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림시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즈 전공자들이고 그리고 재즈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락에다가 접목을 하고 그 락도 이런 식으로 우아하고 화려하게 연주할 수 있다는 걸 들려주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에 해당하는 팬들이 그런 연주를 듣거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요. 심하죠? 큰 소리로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소리로 이런단 말이에요. 뭐? 왜? 어떡하라고? 길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깝깝한 거죠. 근데 이제 화석상으로 우리가 족보를 고고학적으로 탐색해 들어가면, 이 드림시어터의 조상이 러쉬라는 거는 드림시어터의 팬이라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러쉬는 왜 그만만한 영광이나 광채를 누렸느냐? 처음이었으니까. 말하자면, 드림시어터가 러쉬에서 조금 더 진화한 그런 화려한 형태를 띠고 이제 색깔도 알록달록한 막 이런 거라면
러쉬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조금 칙칙하고 인원수도 3명밖에 안 되지만 그 연도에 나와서 그런 음악들을 만들어냈고 또 그 당시 연도 때에는 진지하게 음악을 감상하려고 하거나 8분이나 15분, 20분짜리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락이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하는 기법의 그 확장된 표현력을 즐기면서 락이 여기도 표현할 수 있구나. 정말 좋구나. 이런 팬들의 숫자가 꽤 많았어요. 그 당시 시대에는. 근데 불운하게도 드림시어터의 시대에는 김미 김미 이런 거나 하지. 이 드림시어터의 20분짜리 곡을 들으면서 심하다. 락이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드러머인 마이크 포트노이의 드럼 세트를 보면은, 러쉬의 닐 퍼트의 세트에 거의 카피에 가까운 대응을 갖추고 있잖아요. 기술들하고 영향받은 것들은 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밴드의 영감 자체는 러쉬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러쉬하고는 정말 밀접한 혈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드림시어터의 조상인, 그렇지만 이 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러쉬의 라 빌라 스트란지아토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이 곡은 연주곡인데요. 드림시어터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러쉬는 캐나다 출신의 밴드고요. 러쉬가 최고로 그 위광을 정말로 전 세계에 휘날리던 그 시절에도 톰 소여나 이런 히트곡들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았으면 대중들이 이 러쉬의 음악 전체를 이해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러쉬의 노래 중에서 러쉬의 바로 이러한 점들을 딱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러쉬의 매력하고 그런 점들은 남아있으면서 그러면서 대중적인 곡들, 그런 곡들을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드림시어터도 드림시어터의 이런 매력들을 간결하게 축약시켜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드림시어터 이 특징이 들어가 있긴 다 들어가 있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만든 말하자면 보급형 드림시어터 이런 거를 못 만들어냈다라는 게 지금까지 성장의 어떤 큰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메탈리카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바로 엔터 샌드맨에서 그 메탈리카의 모든 강점과 특징들을 뭉뚱그린 보급형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이 한번 터져줬기 때문에 또 지금의 메탈리카가 있는 거고, 엔터 샌드맨이 없었더라도 지금의 메탈리카는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위치는 아니었을 공산이 크지요. 그런 게 이제 잘 안 뚫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 안 뚫리는 게, 아메리칸 락의 토양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이런 거 잘 안 돼요. 러쉬가 정말 최고로 휘날리던 때, 러쉬 드럼 세트 도대체 거기 북이 몇 개입니까? 그 뒤에 붙은 징은 몇 개며, 뒤에 무슨 우주선 하나 끌고 다니잖아요, 드럼에다가. 거기다가 게딜리는 베이스 치면서 위에 네크 하나 더 붙어 있어서 저건 뭐지? 그리고 위에 보면 기타고 그 밑에 보면 발로 신디사이저 막 밟고 있고 3인조가 쓰는 장비로는 정말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장비를 끌고 전미 투어에서 같은 3인조 그룹이랑 딱 마주쳤습니다. 누구랑 마주쳤냐? 드럼 하나, 베이스 하나, 기타 하나 끝? 이젠 지지탑. 운짱뿌짠 띠리디리 운짱뿌짠 띠리디리 운짱뿌짠 띠리디리 이걸 연주하는 지지탑. 누가 이겼게요? 지지탑이 이기고 러쉬가 판판히 깨졌습니다. 그 투어에서. 지지탑이 관객을 다 쓸어가가지고 음악적으로 이렇게까지 정말 뛰어난 악상에 현대 클래식을 하는 음악인들도 인정하는 그런 연주를 하는데 무대 위에 방울뱀 올려놓고 선인장 올려놓고 텍사스 지도 만들어 놓고서 흰 수염에다 기타 매달아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우짠 꾸짠짠 김미 올려러빙 이러는 지지탑한테 깨졌다니까요. 물론 저는 지지탑도 좋아하는데 그 아메리칸 프로그레시브 메탈의 전통이라는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굉장히 미국적인 남부적인 정말 연주를 섞었던 캔자스 정도가 어느 정도 됐을까? 그리고 드림시어터만큼은 정말 미국 시장에서 프로그레시브 메탈에 뭔가 자리를 잡아줄 줄 알았는데 택도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보컬은 보컬. 이 드림시어터 팬들은 들으면서 막 화를 낼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한다니까요. 저도 좋아하는데 이 드림시어터 요 팀을 하기에는 요 팀을 맡기에는 보컬의 목소리가 나쁘지가 않은데 미국 시장에서는 돼주려고 그러면 조금 더 음울하든가 더 음산하든가 조금 더 괴기스럽든가 조금 더 폭력적이든가 그런 면에서 저는 드림시어터 본인들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이런 얘기 전하지 마세요. 전달하지 마세요.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드림시어터가 만일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밴드가 되려면 보컬이 세바스찬 바크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딱 될 것 같다. 그 강렬한 표현력, 음역, 거기다 그 짐승의 으르렁거림. 세바스찬 바크가 그 18 라이프 부르던 그 세바스찬 바크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앨범 여러 장 내놓고 나서는 판테라와 경쟁을 하는 그런 보컬리스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성공을 하려면.
더 우물하고 더 괴상하든가.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곱기만 고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리 게이. 예, 매우 게이합니다. 근데 게이하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게이한 것이 락 쪽에서 성공하기 힘들죠. 락 쪽에서 게이하려면 너무나 게이, 으악 게이 정도 해줘야 성공해요. 스웨이드처럼. 근데 드림 시어터는 이두저도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엉뚱하게 미국에서 프로그레시브 메탈이라는 것을 최초로 성공시키고 이런 형태는 미국의 시장에서도 가능하다를 보여준 것은 누구였느냐. 정말 엉뚱하게 드림 시어터가 그렇게 치면서 작품 열심히 쓰고 있을 때 옆구리에서 튀어나온 툴이었습니다. 툴. 그 툴은 그러니까 그 드림 시어터가 조상을 러쉬로 치고 있는 데 비해서 툴 같은 경우에는 킹 크림슨이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방가르드 음악에다가 그 뿌리를 두고 있고 박자도 3박자, 7박자, 9박자 이상스러운 동양 박자를 연주하면서 목소리도 들어보면 이 정도 포스가 뿜어 나와줘야 미국 시장이 정복이 되는구나 하는 점들을 느낍니다. 이 툴의 팬들도 굉장히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장시간의 연주라든가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을 쏟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드림 시어터하고 팬들이 겹칠 수 있는 그런 팬층인데도 툴이 데려가 버렸죠. 안타까워라. 툴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드림 시어터가 미국 시장 혹은 전 세계 시장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엉뚱하게 단시일 내에 툴이 세계 정복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생각하고 있는지 툴 노래를 한번 들으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세요.
just an imbecile. I will only complicate you. Trust in me and fall as well. I will find a center in you. I will chew it up and leave. Trust me, trust me, trust me, trust me, trust me. Bring us 네, 저랑 같은 거 느끼신 분 계신가요? 전 딱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드림시어터 연주는 너무 부잣집 도련님 티가 나요. 부잣집 도련님이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성격도 좋아. 이게 드림시어터예요. 그렇게 사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미국 애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툴의 음악을 보면, 어렸을 때 양가 부모님을 여의고, 똑같은 부잣집 애들인데, 어렸을 때 양가 부모님을 여의고, 약간 좀 애가 이상해, 약간 삐딱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사고도 한번 나가가지고서 허벅지 흉터도 하나 길게 나있고, 왠지 모르게 사귀어보고 싶은 그런, 이 말도 안 되는 설명이랄까? 아니,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 툴은 들어보면 미국 시장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은 야수성 같은 게 잠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드림시어터 너무 부잣집 도련님인 거라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데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드림시어터의 옥타바리움을 마지막으로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시어터 팬들, 오늘 제가 드림시어터 너무 다고 해서 절 미워하지 마시고, 저도 분석해 본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팀이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 만들고 이렇게 더군다나 열심히까지 하는데, 이 팀은 열심히까지 하는데 왜 세계시장에서, 물론 세계시장에서 대단한 위치를 누리고 있긴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 정도 실력이라면 과거의 러쉬의 영광을 뛰어넘어 저 위쪽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옥타바리움을 들으면서